QLD TQQQ를 들고 있는데도 마음이 계속 무겁고 차트만 보면 손이 먼저 바빠지신 적 있으실 겁니다. 수익은 키우고 싶은데 불안도 같이 커져서 결국 더 열심히 할수록 계좌가 더 흔들리는 느낌. 이상하게 들리지만 대개 이때 문제는 실력이 아니라 움켜짐입니다. 노자는 강하게 붙잡는 손은 결국 경직되고 경직된 것은 부러진다고 말합니다. 이 문장이 투자에서 특히 무섭게 맞아떨어집니다. 레버리지는 수익을 증폭시키지만 마음의 경직도 같이 증폭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QLD TQQQ에서 진짜 위험한 순간은 시장이 떨어질 때가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조금만 더 보면, 조금만 더 빠르게 누르면, 조금만 더 정확히 맞히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원래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데 나는 내 뜻대로 움직이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투자에서 힘든 이유는 대개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습관입니다. 다른 하나는 결과를 내 소유로 만들려는 집착입니다. QLD TQQQ는 구조적으로 흔들립니다. 흔들리라고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그 흔들림 위에서 돈을 벌려면 흔들림을 없애려는 사람은 탈락하고 흔들림을 견디도록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그 시스템을 만드는 철학이 바로 무위입니다. 무위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정확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끝까지 하지 않는 힘입니다. 즉, 손을 쓰는 방향이 아니라 손을 안 쓰는 방향이 수익을 지키는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투자판에서 가장 흔한 비극은 이겁니다. 내가 해낸 것만 내 것이라고 믿는 순간 손이 시장에 달라붙습니다. 손이 달라붙으면 차트가 나를 끌고 갑니다. 끌려가면 매수는 늦고 매도는 더 늦습니다. 그리고 계좌는 늘 같은 자리에서 닫힙니다. 여기서 노자의 프레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물은 위로 올라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런데 결국 물이 길을 냅니다. 대나무는 단단해 보이지만 바람 앞에서 휘어집니다. 휘어지기 때문에 부러지지 않습니다. 투자도 같습니다. 억지로 맞추려는 사람은 단단해져서 부러지고 흐름에 맞추는 사람은 유연해서 살아남습니다. 그럼 QLD TQQQ에서 무위는 어떤 행동으로 나타날까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손을 덜 쓰고 규칙을 더 씁니다. 즉흥을 줄이고 미리 정한 질서를 늘리는 겁니다. 먼저 현실을 보겠습니다. QLD TQQQ로 돈을 벌고 싶다는 말은 결국 나스닥의 큰 흐름을 먹고 싶다는 뜻입니다. 나스닥은 장기적으로 성장해왔고 그 과정에서 수없이 급락도 했습니다. 이 둘이 세트입니다. 성장이라는 선물을 받으려면 급락이라는 통행료를 내야 합니다. 문제는 통행료를 내는 방식입니다. 통행료를 내더라도 계속 달려갈 수 있게 설계하면 급락은 과정이 됩니다. 통행료를 내는 순간마다 감정으로 대응하면 급락은 파산이 됩니다. 그래서 무위의 투자에서는 딱 세 가지를 먼저 비웁니다. 첫째, 오늘 당장 결론을 내야 한다는 조급함을 비웁니다. 둘째, 내 분석이 시장을 이겨야 한다는 자존심을 비웁니다. 셋째, 손실이 나면 내가 무너진다는 두려움을 비웁니다. 이 셋이 비워지면 비로소 QLD TQQQ를 도구로 쓸 수 있습니다. 이 셋이 꽉 차 있으면 QLD TQQQ는 나를 흔드는 망치가 됩니다.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무위로 운용하는 QLD TQQQ는 매수와 매도 기술이 아니라 손을 멈추는 기술입니다. 그 기술을 시스템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됩니다. 첫째, 진입을 예측이 아니라 조건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바닥을 맞히려 합니다. 그런데 바닥은 맞히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겁니다. 무위의 진입은 이런 식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가격이 아니라 내가 감당 가능한 변동성에서만 들어갑니다. 즉, 한 번에 크게 들어가는 방식은 거의 항상 통제 욕구를 키웁니다. 통제 욕구가 커지면 손이 자주 나갑니다. 손이 자주 나가면 수익률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분할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 됩니다. 분할은 시장을 맞히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장치입니다. 한 번에 끝내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투자 과정이 길어지고 길어지는 순간 계좌가 살아남습니다. 둘째, 목표를 수익률이 아니라 생존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QLD TQQQ에서 장기 수익은 단 한 번의 천재적인 매매로 생기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살아남아서 좋은 구간을 반복해서 맞이하는 사람에게 옵니다. 그래서 무위의 핵심은 내가 시장에서 퇴장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퇴장만 하지 않으면 시장의 큰 상승 구간은 언젠가 다시 옵니다. 퇴장을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복구 게임이 시작됩니다. 복구 게임은 심리를 망가뜨리고 심리가 망가지면 레버리지는 독이 됩니다. 그럼 생존을 어떻게 숫자로 바꿀까요? 비중입니다.
그리고 현금입니다. 현금은 겁이 아니라 여유입니다. 여유가 있어야 손을 뻗지 않아도 됩니다. 여유가 없으면 작은 흔들림에도 내 인생이 흔들립니다. 그 순간부터 투자는 투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생존 반응이 됩니다. 무위의 현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한 돈이 아닙니다. 잘못된 순간에 하지 않기 위한 돈입니다. 시장이 나를 흔들 때 나는 현금 덕분에 침묵할 수 있습니다. 침묵이 가능해지면 타점이 좋아집니다. 이게 무위의 수익입니다. 셋째, 리밸런싱을 감정이 아니라 의식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사람은 좋을 때는 더 사고 싶고 나쁠 때는 더 팔고 싶습니다. 이 본능을 그대로 따라가면 QLD TQQQ는 나를 갈아버립니다. 그래서 의식이 필요합니다. 정해진 날짜, 정해진 조건, 정해진 비율.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내 손은 시장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내 자산을 정돈합니다. 정돈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무위는 방치가 아닙니다. 정돈은 하지만 조작은 하지 않는 겁니다. 정돈은 흐름을 따라가는 행위이고 조작은 흐름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시장이 급락합니다. 뉴스가 쏟아집니다. 내 계좌가 빨갛게 번집니다. 이때 대부분의 손은 두 가지로 움직입니다. 하나는 공포로 던지는 손입니다. 다른 하나는 분노로 물타는 손입니다. 둘 다 경직된 손입니다. 경직된 손은 부러지기 쉽습니다. 무위의 손은 다릅니다. 무위의 손은 먼저 멈춥니다. 멈춘 뒤에 미리 정해둔 조건을 확인합니다. 조건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조건이면 미리 정해둔 만큼만 합니다. 그 이상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강함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속으로 반발합니다. 그렇게 느리게 하면 돈을 못 벌지 않느냐? 그런데 QLD TQQQ에서 돈을 못 버는 가장 큰 이유는 느려서가 아니라 너무 빨라서입니다. 빨리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래 버티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레버리지에서 속도는 수익을 만들기도 하지만 손실을 확정하는 속도도 같이 키웁니다. 또 한 가지 흔한 착각이 있습니다. 무위를 하려면 마음이 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마음이 편해서 무위를 하는 게 아니라 무위를 해서 마음이 편해집니다.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손이 근질근질합니다. 확인하고 싶습니다. 만지고 싶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훈련입니다. 그 불편을 견디는 사람이 QLD TQQQ에서 복리를 가져갑니다. 불편을 못 견디는 사람이 QLD TQQQ에서 변동성만 가져갑니다. 노자의 말로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힘을 주면 부러지고 힘을 빼면 흐릅니다. QLD TQQQ에서 힘을 준다는 건 매일 결론을 내리려는 습관입니다. 힘을 뺀다는 건 오늘 결론을 유예하고 대신 규칙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규칙이 도움이 될까요? 여기서부터는 철학을 생활로 내리는 단계입니다. 첫째,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먼저 매도 버튼을 설계해 두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은 살 때만 계획하고 팔 때는 감정으로 팝니다. 이러면 수익이 나도 오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수익 구간에서 욕심이 커지고 욕심이 커지면 익절이 늦어지고 늦어진 익절은 다시 본전으로 돌아오고 그때부터는 또 손실을 못 파는 사람이 됩니다. 무위는 이 루프를 끊습니다. 팔 시점을 미리 정하면 오를 때도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오를 때 덜 흔들리면 떨어질 때도 덜 흔들립니다. 둘째, 차트를 보는 시간을 줄이고 기록을 쓰는 시간을 늘리셔야 합니다. 차트는 감정을 자극합니다. 기록은 감정을 정리합니다. 레버리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지표가 아니라 일기입니다. 오늘 왜 샀는지, 어떤 조건이었는지,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 이걸 써두면 다음번에 똑같은 실수를 하기 어려워집니다. 사람은 기억으로 투자하면 망하고 기록으로 투자하면 살아남습니다. 셋째, 한 번의 큰 성공보다 반복 가능한 작은 규칙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QLD TQQQ는 한 방이 아니라 반복으로 이기는 상품입니다. 큰 수익은 반복이 쌓인 결과로 뒤늦게 보입니다. 반대로 한 방을 노리면 반복이 깨지고 반복이 깨지면 계좌는 요행에 기대게 됩니다. 요행은 잠깐 달콤하지만 결국 손을 경직시킵니다. 넷째, 나의 기준선을 하나 정해두셔야 합니다. 기준선이 없으면 모든 날이 비상상황이 됩니다. 비상상황이 반복되면 뇌는 지칩니다. 지친 뇌는 단기 쾌락을 찾습니다. 그 단기 쾌락이 바로 즉흥매매입니다. 즉흥매매는 레버리지에서 가장 비싼 습관입니다. 기준선은 꼭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평소보다 과하게 흥분했는지, 과하게 불안한지 이 두 가지를 체크할 수 있는 장치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확인하는 횟수를 제한하셔도 됩니다. 혹은 주간 단위로만 평가하셔도 됩니다. 무위는 결국
내가 나를 덜 괴롭히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기술입니다. 이쯤에서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내려놓으면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니냐? 하지만 내려놓지 못해서 놓치는 기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상승장에서 쫓아가며 매수하는 기회, 급락장에서 공포로 던져버리는 기회, 반등장에서 본전 심리로 못 파는 기회. 이 셋은 전부 붙잡음에서 나옵니다. 노자의 말처럼 손을 펴야 들어옵니다. 손을 펴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잡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QLD TQQQ의 기회는 하루 단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장은 늘 파동을 만듭니다. 큰 파동이 있고 작은 파동이 있습니다. 무인은 작은 파동에 반응하지 않고 큰 파동을 내 편으로 만듭니다. 작은 파동에 반응하면 에너지가 다 소모됩니다. 큰 파동을 기다리면 에너지가 남습니다. 에너지가 남아야 진짜 기회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QLD TQQQ는 너무 위험한데 그럼 하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 이 질문의 핵심은 상품이 아니라 운용 방식입니다. 칼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요리는 칼로 합니다. 레버리지는 위험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있으면 도구가 됩니다. 시스템이 없으면 레버리지는 늘 위험합니다. 시스템이 있으면 레버리지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누구에게나 맞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내 성향과 내 생활과 내 현금 흐름이 받쳐줘야 합니다. 무인은 욕심을 끌어안는 철학이 아니라 욕심을 다루는 철학입니다. 그럼 시스템이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흔들려도 지킬 수 있는 규칙이 있다는 뜻입니다. 규칙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움직입니다. 구조가 움직이면 나는 하루의 뉴스에 덜 휘둘립니다. 덜 휘둘리면 수익은 뒤에서 따라옵니다. 마지막으로 노자의 무의가 투자자에게 주는 가장 현실적인 선물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의는 결과를 내려놓으라는 말이지만 동시에 과정에 더 성실해지라는 말입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이것뿐입니다. 내가 정한 규칙을 지키는 것, 내가 정한 비중을 지키는 것, 내가 정한 리듬을 지키는 것, 그 이후의 가격은 내 것이 아닙니다. 가격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순간 손이 경직됩니다. 손이 경직되는 순간 QLD TQQQ는 나를 흔듭니다. 그러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QLD TQQQ로 돈을 벌고 싶으시면 더 통제하려 하지 마시고 더 정돈하셔야 합니다. 더 자주 누르려 하지 마시고 더 적게 누를 용기를 가지셔야 합니다. 더 맞추려 하지 마시고 더 오래 살아남는 방식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셔도 됩니다. 내가 차트를 붙잡는 순간을 알아차리고 그 손을 잠깐 펴보시는 겁니다. 손을 펴는 연습이 쌓이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면 투자도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진 투자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투자자가 결국 레버리지에서 이깁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